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미크론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뼈를 깎는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시민 정신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보급되면서 이제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가 했지만 최근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우리는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설날을 며칠 앞두고 새로운 희망을 말하고 싶지만 예상보다도 빠르게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방역의 절박함을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최근 대구시의 코로나19 상황은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3배나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새로운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여 동안 일일 평균 100여 명 수준으로 이어져 오던 확진자 수가 1월 20일 300명대를 넘어서고 22일과 23일에 되는 400명대로 급기야 오늘은 500명에 근접함으로써 2020년 3월 초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의 발생 분포도 전 연령에 걸쳐 고루 확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종교시설, 학원,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율을 감안하면 2월 중에 전국적으로 하루 1만 5천에서 3만 명이 확진될 것이고 우리 시도 하루 750명에서 1,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폭발적인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는 지난 1월 20일 상급 종합병원장 등 지역의료계와의 협의, 1월 21일 구군 단체장 긴급회의, 그리고 어제 오후 감염병 관리 자문단 교수들과 총괄 방역단 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우리 지역에서 1일 평균 1,5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 우려 대응과 방역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은 빠르지만 중증화와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추고 대응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는 선제적 행정 대응과 의료계 역량의 총결집 그리고 시민적 참여를 바탕으로 오미크론 확산의 위기를 다시 이겨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대구광역시 오미크론 대응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대응본부는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공무원들과 대구시 의사회, 감염병관리 자문교수단 등으로 구성하여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총괄하고 구군, 교육청, 소방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병상 확보, 생활치료센터 운영, 재택치료 전담기관 지정, 외래진료센터와 전담약국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대구시가 보유한 모든 행정력과 의료 역량을 총동원하여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준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환자 병상 300개를 비롯하여 총 2,600여 개의 치료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병상은 상급 종합병원 등 6개 병원에 중증 210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5개소에 중등증 913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 중증 90병상, 중등증 400병상을 추가 확충하여 총 1,600여 개의 병상을 준비함으로써 1일 1,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병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중앙교육연수원과 현대자동차연수원 2개소 72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구은행연수원 등 2개소를 추가 개설하여 1,000병상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증 환자나 고위험군 경증 환자 등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빠른 전파 특성을 고려하여 무증상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1만 명의 재택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소병원의 연계를 바탕으로 권역별 관리 책임제를 시행하여 재택치료 관리를 강화하고 재택치료 환자가 대면 진료 요청 시 권역 외래진료센터를 통해 검사에서 입원까지 원스톱 진료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치료제와 투약 대상자와 대상 시설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투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상 시설도 기존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에서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야간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전담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비상전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정약국도 기존 8개소에서 15개소로 추가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진단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를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역량 확충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3개소는 검체 인력 추가 투입과 함께 운영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광주 등에서 시범 실시 예정인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의 효율성과 현장 수요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와 인력 확충을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역학조사 방식을 신속 효율성 위주로 전환하겠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기존 역학조사 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파 우려와 위험도가 높은 집단을 위주로 역학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위험 집단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을 1순위로 발생 상황에 따라 시, 구군 역학조사반과 감염병 지원단으로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역학조사로 전파의 확산을 막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 필수 기능인 의료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방역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구시 의사회 및 상급 종합병원들과 함께 병원 내 동선 구분 등 병원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병원별 의료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제1선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2개월분의 의료 방역 물품을 비축하여 의료 현장에서 물품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운영 시스템을 지금까지의 대면 방문 유지의 업무 처리 방식에서 비대면 원격 방식으로 전환하고 모든 내부 회의는 영상회의로 진행하며 모든 공직자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원격 근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위험 다빈도 발생 시설 중심으로 방역 우선순위를 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확진자 폭증 시에는 모든 다중이용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설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사전 성묘기간 운영, 공설 봉환당 임시휴관 등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확산의 속도를 늦추고 안정적인 의료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감염이 확산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해
최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야 할 것이 바로 3차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 수칙 준수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방접종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력에 따른 예방효과와 중증 진행 위험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 후에는 예방률은 75%이고 확진되더라도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 시보다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도는 9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시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은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대시민 3차 접종률은 43.8%로 전국 49.2%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기초접종 완료 3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십시오. 대구시는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접종 참여 의료기관과 주말 접종을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시설은 보건소 신속대응팀이 직접 방문하여 접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외국인과 같이 인터넷 기반 사전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전화나 방문하시면 예약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3차 접종이 오미크론 방역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의 지혜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아울러 어디에서나 KF94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아쉽지만 이번 설 명절도 가급적 고향 방문과 세배를 위한 만담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설 명절을 앞두고 오미크론의 확산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은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다시 방역에 동참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1,770억 원 규모의 2022년 대구시 설맞이 긴급 민생지원 특별대책을 마련해 지난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연말 2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시민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대구광역시라는 한 배를 타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험한 바다를 건너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라는 험한 파도도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연하게 고난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 정신이 다시 한 번 더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1만여 공직자 그리고 의료진들은 대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싸움이지만 우리 함께 반드시 이겨내고 소중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분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저와 함께 우리 대구시 의사의 정홍수 회장님하고 우리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의사의 회장님이나 우리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또 각자 나눠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인대신문 이인숙이랍니다. 두 가지 질문할 건데요. 화이자에서 나온 그 박스코비드가 근육통을 유발했다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고요. 그리고 여기 6페이지에 나오는 3차 접종 후에는 예방률은 75%고 확진됐더라도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 시보다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도 90% 이상이 낮게 나타났다고 들어가는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백신을 미접종자 1, 2, 3차, 4차까지 다 맞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중증이나 아니면 경증으로 나아가 있는 데이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밝혀줄 수 있는지. 뒷부분들은 이미 데이터나 이런 거는 우리 외국 사례나 또 우리 국내 사례들을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방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요즘 언론만 틀면은 나오는 것이 3차 접종까지 하면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예방률이 75%라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팍스로비드가 근육통과 관련된 대책은 혹시? 네. 네. 팍스로비드라는 약 자체가 이 복용이 있어서 이제 동시에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동시에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들도 병용 금기약도 있고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도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이 병용 금기약은 저희가 이제 이 처방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걸 걸러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부작용이 발생 사례에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서 혹시 그런 부작용 사례가 혹시 굉장히 중대한 그런 부분인지는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팍스로비드라는 약 자체가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에서는 확진자의 규모가 굉장히 급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중증화율은 낮기 때문에 치명률이나 입원율은 떨어지지만 확진자 전체 규모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입원자 수나 아니면 중증으로 가는 환자 수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전체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 중증화가 되는 비율을 얼마나 빨리 줄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그 과정에서 중대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팍스로비드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팍스로비드를 어떻게 우리가 적기에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무기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팍스로비드를 조금 더 적기에 잘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 되셨죠? 우리 이 기자님, 예. 하시고, 예. 마국장. 네, MBC의 조장입니다. 일단 숫자 확인 3페이지에 중환자 병상 300개 포함해서 총 2,600개 증상하고 있고 밑에 보면 다시 총 1,600개라고 하는데 2,600개인지 1,600개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루 1,500명 환자 대비한 아니면 대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내부의 어떤 정점에 해당하는 걸로 보시는 건지 그렇다면 이게 언제쯤 1,500명까지 예상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600건은 병원 병상 1,600개, 생활치료센터 1,000개 해서 2,600개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500명 발생한다는 게 내부의 정점이 언제인지 언제쯤 정점을 누가 답변하실래요? 네. 그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예측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들을 사실 보면 대부분의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먼저 시행된 국가들은 유행의 피크까지 평균 한 22일 정도 걸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22일 정도 걸릴 건지는 사실은 저희가 겪어봐야겠지만 외국하고 저희는 조금 다른 면이 외국은 전체 국민 대비 확진자의 규모가 한 20%에서 30%인 국가들이 먼저 진행이 되어졌는데 저희는 전체 국민에서 확진자 비율이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보다 조금 더 이제 유행의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의 준수가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준수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행 피크의 속도가 외국보다는 조금 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일보다는 더 늦게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 규모는 사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정도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저희가 이 병상 확보의 문제는 그 이상이 되더라도 사실 확보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병상은 아마 현재 상황으로는 한 2,600 병상 확보를 하는 게 지금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질택치료를 조금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성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마켓 기자입니다. 이전에 시장님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고 경제 방역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이제 급속히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출입자 제한이라든가 또 인원수 제한 그런 걸 혹시 또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유럽의 뉴스를 보니까 오미크론 확산세가 조만간 좀 잠잠해질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유럽의 보건당국의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접종자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면역 체계가 구축이 되면 오미크론이 아니라 그 다른 것에서도 면역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마음대로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너무 이제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나 행정기관에서 무척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담당 의료진이나 또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극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오미크론처럼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서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는 아마 중앙대책본부에서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밤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도 6명까지로 한 거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오미크론에 대응해서 더 강력하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봉쇄일 텐데요.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을 오미크론 변이 상황과 우리가 의료 대응 체계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는지 이런 분들을 판단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그런 상황 없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오미크론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가려면은 3차 백신 접종과 그리고 특히 이 마스크 쓰기, 마스크도 KF94 마스크를 쓰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더 강화한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이 늘어난 확진자들을 어떤 형 재택이든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든 병상이든 의료 관리 체계 내에 두어야 하고 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료진과 행정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행정 인력들의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지원책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요, 이제 영세 이제 상고님들이 사업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왜 식당만 규제가 심하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엑스코나 또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도 그런 데는 이렇게 강력하지 않으면서 식당이나 이런 데만 강력하게 불만의 목소리를 답하실 제가 할까요? 사실 이제 그런 장소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결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감염의 위험도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공공장소를 다닐 때 마스크를 벗는 환경이 되어지느냐 아니냐, 아니면 마스크를 벗은 상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느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고 이제 저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식당이나 그런 데들은 대부분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동안 이 상대방을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고, 또 상당히 밀집도가 높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한 그런 사회적 이 거리두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반면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은 밀집도는 높지만 마스크를 벗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말씀대로 3차 접촉이 상당히 오미크론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시에서는 3차 방안은 모두말 접촉, 직접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CBD 40대나 50대나 30대나 추가 접종을 안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작하면은 또 교수님이 말씀. 예, 제가 시청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의 전문가들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3차 백신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좀 주목구구식으로 한다라기보다도 좀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하시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좀 홍보 계획을 좀 짜도록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구전으로 해서 맞아도 맞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맞는 것보다는 중증이나 사망 이유가 없다는 것을 구전으로 뭐 예를 들어서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SNS를 통해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좀 나왔더니 그걸 좀 홍보 방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우리가 백신 접종 그리고 KF94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 문제는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 홍보 매체는 우리 언론 매체도 매체고요. 그 다음에 SNS,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우리가 시민 참여 방역이 대구에 상당 부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구전 홍보까지를 포괄해서 전면적으로 홍보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그 의사 회장님 좀 말씀하실래요? 백신 접종이 왜 늦어지고? 예, 대구시가 1차 대유행을 먼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조금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도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써 상대적으로 1차 대유행 후에는 감염이 다른 시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경각심이 좀 낮았는데 저희들 의사회 차원에서 또 대구에 4개 의과대학생들하고 많은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포스터도 만들고 저희들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홍보도 하고 지금 접종센터에서는 저희들이 만든 유튜브가 계속 방송이 되고 있는데 지금 1, 2차는 상당히 많이 따라가는데 3차도 접종률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또 대구시 사회하고 변호사회를 비롯한 그 메디시티 위원회에서도 그 유관기관에서 저희들이 신동료를 위한 인센티브를 만들어가지고 또 시민들 동요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의사회 차원에서도 대구에 한 2,000 몇 개의 개인 의원들이 있고 또 종합병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회원들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신 접종률은 따라올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의 권동남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선제적인 행정 대응을 있어서 시민의 안전을 감사를 드리고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강시 오미크론 대응본부에 관해서 정부가 역할이 다른 거에 충분히 하고 있었어요. 오미크론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응본부를 그동안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이 상황 점검도 하고 그리고 각 역할별로 환자 분류반 그리고 병상 배정반 그리고 환자 운송반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체제를 갖추고요. 다만 이제 한 곳에서 같이 근무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또 그로 인한 또 행정 공백이 초래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상황 유지 팀은 한 곳에 있도록 24시간 상황 유지 팀을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회와 자문교수단님들을 중심으로 총괄 전략회의체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인фek치를 받다가 이제 그 중에 환자분이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련해가지고 그 도시에서 인fek치로 관리체를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구시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이 방역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확진자의 규모가 늘어나는 이 오미크론 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중증도가 심해져서 입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적기에 입원 병상을 제공하고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대구시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들을 이제 확충해 나가는 그런 이제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체의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적인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 중에 혹시 증상이 나빠질 만한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또 필요한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택치료들을 담당하고 있는 재택치료관리기관에서 대면치료나 어떤 이 중증되는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이 단기 외래센터를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과 같이 운영을 해서 실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방문해서 이제 이 중증도를 평가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의 어떤 효율적인 체계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 관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들으세요. 이거 재택 치료, 저희들 의사에서는 뭐 재택 관리라고 그러는데 재택 치료로 그 용어가 통일되고 있는데, 이게 서울 지역, 경기 지역하고 또 강원도나 도지역이 좀 틀립니다. 이게 맞춤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넓은 데서는 재택 치료 관리가 조금 위험성이 좀 있고 문제점이 있고, 또 서울 지역에서 또 생활치료센터로 가긴 좀 모여가지고 재택 치료가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아마 중간형으로 맞춤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택 한 분들은 좀 경증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이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외래 진료나 응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이송 체계만 잘 돼 있으면은 재택 치료는 아마 잘 될 것 같고, 대구시에서도 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니다. 재택 치료가 하시는 종편의 시설처럼 이렇게 뭐 전화 당국, 환부를 묻거나 상태를 묻거나 그런 방식, 아니면 직접 방문은 아니고 전화를 한 2번 정도 의사 1인과 간호사 2, 3인으로 한 소를 써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데 2번 정도 전화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화 공사할 때도 됐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산소 포화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이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느끼면 그분들은 바로 입원실로 옮기도록 하고 또 본인이 요구하실 때는 즉시 또 외래 진료실이나 이제 그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옮겨가서 진료할 수 있게 그렇게 있습니다. 기대시 내용자입니다. 예. 오늘 대만 발표하실 때 방역패스 중단 요구하는 식단 소정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어떤 설득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 네. 방역 패스의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 패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목적이 뭐고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논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백신을 맞아도 이제 걸린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방역 패스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런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어떤 장소 같은 경우에 접종자보다 미접종자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감염될 위험성이 높고 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접종자보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률도 독려하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외국의 백신 접종을 이제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어떤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국가, 그 다음에 방역 패스를 이제 중간 단계로 이렇게 사용하는 국가들까지 한 3가지 국가로 나눠집니다. 근데 백신을 의무화하는 국가, 오스트리아 같은 그런 국가들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굉장히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개인의 강제성이 없죠. 자율성이 없는 거죠. 반면에 방역 패스는 사실 개인의 자유를 어떤 보장도 하지만 공공에 대한 어떤 전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방역 패스가 왜 필요한지 실제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그래. 유승민이 사무장입니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 시스템 좀 보면은 19일에 그 재택치료 관리 환자 500명 정도였고 오늘 1,440명 이제 이렇게 이제 3배 정도까지 되는 6일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000명 확대를 했을 때 이것도 차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의사의 회장님도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일선 병원에서 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오는데 아마 저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해서 함께 좀 이 위기를 극복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까지 발생했던 환자들, 현재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이 2,670명입니다. 2,670명 중에서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1,443명으로 54%, 그 다음에 생활치료센터가 537명으로 20%,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전담병원에가 중환자 병원에 있는 병상에 있는 분들이 698명으로 26%입니다. 26%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하루 1일 최대 1,500명으로 발생한다라고 봤을 때 그때는 우리가 병상 배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대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 정도가 병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20% 중에 10%는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9%는 전담병원, 그리고 1%는 중환자 병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80%는 재택치료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500명이면은 1,500명이 나온다고 볼 때 중환자는 하루 15명으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담병원으로 가야 될 그러한 거는 135명, 그 다음에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될 인원은 150명, 그리고 1,200명은 1,500명 중에 1,200명은 재택치료를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중환자들은 지금 현재 평균 치료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15명의 환자를 20일간 치료한다라고 보면은 300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0병상에서 90병상을 더 확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등증 환자, 전담병원의 환자들은 지금 현재는 열흘입니다. 치료기간이 열흘인데 지금 정부 지침이 전체적으로 오미크론 대응태세로 갈 경우에는 7일간 치료로 바뀌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루 135명이라고 봤을 경우에 열흘간 치료를 한다라는 걸 전제로 1350병상을 우리가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280병상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일부 병상만 더 확충을 하면은 1500명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인원들은 하루 1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0명의 10% 정도인, 그러니까 경증 환자, 65세 이상의 경증 환자라든지 또 집에서 도저히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한 10%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생활치료센터는 7일간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루 150명 7일간 하면은 1050병상이면은 1500명은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 부분들은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1200명이 1500명의 80%인 1200명을 재택치료를 하면 재택치료는 7일간입니다. 그러면 8400명을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명의 재택치료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은 대체로 하루 1일 평균 1500명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더라도 의료 대응 체계는 될 거다라는 것이 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하면서 한 의료 대응 체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만약에 그보다 훨씬 더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오미크론으로 인한 전국적인 확진자 발생이 한 3만 정도 피크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5%인 1,500명이 우리 대구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전제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유행 규모가 훨씬 커져서 뭐 1일 6만 명이 나오고 대구에서 3,000명의 환자가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재택치료 부분들을 더 늘리고 그리고 병상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추정컨대는 지금 한 전국 3만 명, 우리 시 1일 평균 1,500명 이 정도 부분들로 추정하면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의원급하고 병원급이 재택치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저희들이 대구시사에 회원 안내가 나갈 겁니다. 재택치료에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또 조건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서울형과 전국형하고 또 대구형 지역별로 다 조금 틀릴 것 같아요. 아마 대구시에서 아주 안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은 동산병원에서 제일 먼저 재택치료를 하고 4개 의료기관에서 1차적으로 현재고 뒤에 한 5개 의료기관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9개 의료기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다시 또 6개에서 9개 정도 의료기관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상당한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하고 팀주적으로 응원하고 또 저희들 대구시 의사에서는 회원들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책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시범사부터 의원급에서 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답이 나오면 그렇게 회원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신 방언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일일이 제가 인사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고 있겠습니다. 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우리 기자실에서도 확진자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